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김이나 미역처럼 오래 보관이 가능한 수산물은 사재기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짜은 꽃게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 대형마트. 예전에는 1시간 안에 모두 팔렸는데 꽃게가 오전 내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소비자들이 수산물 사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믿어라라고 말만 하지 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이 근처에서 나오는 거 전혀 먹을 수가 없어요. 안 먹을 거예요 이제. 반면 일부 수산물은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어제 목포의 한 마트에서는 미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3% 더 팔렸고 다시마는 45%의 매출이 급등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원전 오염수 불안에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한 말린 해조류 등은 미리 사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해류를 타고 몇 년 뒤에 온다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건 오랜 뒤라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겸사겸사 하는 마음에 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 전라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쇼핑몰에서는 일부 수산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생으로 먹지 않고 다른 걸 요리해서 먹을까지 다 냉동실 다 지금 포함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던 지난 6월에는 소금 대란도 발생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5월 여수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의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초엔 교사와 학생 10여 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알고 봤더니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이었고 학교의 초동 대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체육관 천장 구조물이 쏟아져 내린 여수의 한 초등학교. 당시 체육교사와 학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학생들은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척추가 골절돼 팔주 진단을 받은 학생도 있고 다른 아이는 3달이 지난 지금도 허리 보조기를 차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합니다. 학교로부터 받은 연락이라고는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온 문자 한 통. 지인을 통해 먼저 사고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병원을 직접 수소문하며 자녀를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응급실에 전화했더니 저 사고로 온 아이 중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학부모들은 사고 이후 학교의 대응도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보수 중인 천장 마감재는 어떤 자재인지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은 뒷전이고 보상을 먼저 이야기했다며 분노합니다. 생각나죠. 저희는 보상을 원하는 게 일단 아니에요. 어떻게 사고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선생님들의 행동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과하는 게 학교 측은 다친 학생들이 외관상으로는 괜찮았다며 상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이후 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은 경찰과 전남도교육청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같이 가족상과 같이 요구에 학부모들 원했을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요. 학교 측은 또 천장 구조물이 붕괴된 체육관은 마무리 공사 중으로 조만간 다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고흥군 금산면에 내년 10월 말 개관을 목표로 청소년 수련 시설인 유스 호스텔이 들어섭니다. 고흥군과 썬밸리 그룹은 오늘 고흥 유스 호스텔 건립을 위한 투자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40억 원의 민간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내년 10월까지
금산 제1초등학교 부지를 리모델링해 청소년 유스 호스텔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사계절 온화한 기후로 각종 스포츠팀의 동계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여수 가불 지역 국회의원들의 첨예한 신경전이 이번엔 의정활동 현수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주철현 의원 측이 김혜재 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에 대해 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김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수시을 선거구의 김혜재 의원이 여수시 갑선거군의 한 도로변에 내걸었던 의정활동 현수막입니다.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예타 선정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지역위원회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의정활동 현수막을 차기 총선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개첨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을지역위원회는 김혜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어렵게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이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허위이며 선거법 위반이냐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 논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양측 열성 지지자들의 공방으로 급격히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여수시 선관위는 현재 관련 현수막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의정보고 내용인지, 허위 사실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김혜재 의원의 의정홍보 현수막이 훼손된 데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여수시 가불 지역 간 의정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갈등이 통합시청사, 박남회장 사후 활용, 웅천 생숙 등에 이어 이번에는 의정홍보 현수막으로까지 옮겨붙으면서 지역사회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마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수 시민을 통합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또 여천 시민, 또 여수 시민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수시 선거구에서는 합고 등 여러 경우의 수들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두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은 앞으로 더욱 날카롭고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지입니다. 여수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도시관리공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부정청탁 등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어제 수사관을 보내 공단 사무실과 노동조합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수도시관리공단은 여수시 산하 공기업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과 운반, 공공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기업인 대신기공과 용호기계기술이 대한민국 대표기업 기부자 모임인 나눔 명문기업 전남 10호와 11호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저소득층 지원금 기탁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나눔 기부 활동을 실천하면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로도 활동 중이며 오늘 여수시청에서 가입식을 갖고 명문기업 현판을 전달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이들 기업이 나눔 문화를 이끌어 기업의 사회적 공헌에 바람직한 롤모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로 농촌의 빈집을 수리한 뒤 귀농 희망자에게 단기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수, 목포, 광주문화방송 3사 기자들이 함께 만드는 인구 소멸 기획 뉴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20년간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50대 박성희 씨. 최근 나주시로 이사해 본격적인 귀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귀농인의 집 사업을 통해 나주에서 6개월 지낸 경험이 귀농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동네 분들과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네는 뭐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편하게 다들 대해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지금 만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의 빈집을 최대 2년간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사업은 201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2,700여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7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효과는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참여자 중 실제 귀농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귀농을 결정한 사람에게 농촌의 빈집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자 수만 집계했던 겁니다. 본인들이 거기서 실제로 이제 정착하기 위한 집도 알아보고 농지도 알아보고 하는 그거 이제 거주하는 임시 거주로서의 목적인 것이고. 하지만 나주 지역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2억 3천만 원을 들여 39명에게 빈집 등을 제공했는데 이 중 12명만이 나주로 귀농했습니다. 정착률이 약 30%에 그칩니다. 사업 내용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기에 사업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정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역시 지난해 참여자 중 14%만이 같은 해 귀농귀촌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거를 확보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난감할 거예요. 소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냐, 어떤 주 소득 작물을 선택해서 소득 활동을 할 것인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의 장인 제2회 상인의 날 행사가 오늘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역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로는 지난해 고흥에서 전국 최초로 열렸던 이번 행사는 도내 전통시장 115곳, 2천여 명의 상인들이 참가해 더 많이 오게 하고 더 많이 보내자는 퍼포먼스로 전남 전통시장 상인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이 부흥하도록 지속적인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며 MZ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소비 문화를 접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 간부가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2020년부터 2년간 전남 지역 건설업체 4곳을 상대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할 것처럼 위협해 6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한국노총 간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40대 여성이 순천의 자택에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순천시 조례동의 한 아파트에서 46살 여성이 목이 졸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여성이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동안 전남 동부 지역은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도 낮 시간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2도,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3도 사이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순천시가 오는 2040년까지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순천시는 2040년 계획인구 30만 명의 미래형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정원 박람회를 생태박람회로 확장하기로 하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생과 희망의 생태수도 인류 순천이란 주제의 2040 순천 도시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